오늘의 이야기 도미 부인 설화. 매일매일 상식이 되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1부 왕의 위험한 제안 그리고 함정.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죠.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니고 저기 재벌 회장님도 아니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자네 아내가 그렇게 절세미인이고 정조를 지킨다며? 어디 나랑 내기 한번 할까? 다른 남자가 유혹해도 정말 안 넘어오는지? 이거 완전 미친 소리 같죠? 요즘 같으면 뉴스 이면에 나올 권력형 성폭력 스캔들입니다.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우리 역사책 삼국사기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백제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 권력에 맞서 사랑을 지켜낸 한 부부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도미 부인 설화입니다.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때는 서기 128년에서 166년 사이 백제 제4대 왕인 계로왕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지금의 서울 송파구와 하남시 일대인 위례성이 배경이죠. 당시 백제는 아직 국가의 기틀을 막 다지던 시기라 왕권이 생각보다 강력하면서도 불안정했던 때입니다. 여기에 도미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은 정확히 안 나오지만 왕과 독대할 정도면 상당한 기술직이거나 목수 혹은 하급 귀족이었을 거란 추측이 많아요. 근데 이 도미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남편 말고는 안 된다는 절개의 아이콘으로 소문이 자자했죠. 자, 여기서 계로왕이 등장합니다. 이 양반 성격이 좀 묘해요. 남의 행복을 못 보는 건지 여자를 못 믿는 건지. 어느 날 도미를 불러서 술을 마시다가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도미야, 여자의 덕목은 정조라지만 그거 다 상황 나름 아니겠냐? 아무리 정숙한 여자라도 돈 많고 멋있는 남자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꼬시면 안 넘어갈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도미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아내는 죽더라도 두 남자를 섬길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왕은 이 대답이 거슬렸던 겁니다. 감히 왕인 내 말에 토를 달아? 내 아내가 그렇게 대단해? 어디 두고 보자. 왕은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신하 한 명을 왕처럼 화려하게 꾸며서 도미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진짜 왕인 자신은 몰래 숨어서 지켜보죠. 이때가 아마 서기 150년경에 어느 달 뜬 밤이었을 겁니다. 가짜 왕이 도미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내 남편 도미가 나와 내기를 했는데 졌다. 그래서 너를 내 궁녀로 삼기로 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도미 부인을 덮치려 합니다. 자, 여러분이 도미 부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를 지를까요? 아니면 칼을 꺼낼까요? 지금 상대는 왕입니다. 거절하면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여기서 도미 부인의 그 유명한 기지가 발휘됩니다. 절대 당황하지 않고 아주 나긋나긋하게 말하죠. 국왕께서 부르시는데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제가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 방에 들어가서 기다려 주십시오. 가짜 왕은 신이 나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렇지 네가 별 수 있겠느냐? 하면서요. 그런데 잠시 후 방으로 들어온 여인. 어두운 불빛 아래서 거사를 치르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왕은 득의양양하게 도미를 불러 비웃습니다. 내 아내? 별거 없던데? 어제 내 품에 안기더라. 하지만 도미는 웃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도미 부인은 그 짧은 시간에 자기 몸종을 아주 예쁘게 꾸며서 자기 대신 방으로 들여보냈던 겁니다. 왕이 자기 신하와 몸종이 하룻밤을 보내게 만든 완벽한 사기극을 연출한 거죠. 자,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계로왕. 쪽팔림과 분노가 폭발합니다. 과연 이 부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왕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 잔혹한 형벌과 피눈물의 탈출. 1부에서 도미 부인의 몸종 바꿔치기 작전 정말 통쾌했죠. 하지만 여러분, 상대는 왕입니다. 왕을 능멸한 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장르가 통쾌한 복수극에서 잔혹 스릴러로 바뀝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로왕. 뚜껑이 열렸습니다. 감히 나를 속여? 도미, 이 놈부터 처리한다. 왕은 도미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 중 가장 잔혹한 형벌을 내립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 따위 필요 없다. 왕은 도미의 두 눈을 그 자리에서 뽑아버립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도미. 하지만 왕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미를 작은 조각배에 태워 한강 한복판에 띄워보냅니다. 노도 없고 닷도 없는 배. 앞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강물에 휩쓸려 죽으라는 거죠.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보내버린 왕, 이제 누구를 노릴까요? 네, 도미 부인입니다. 이번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왕이 도미 부인을 궁궐로 잡아들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 죽었다. 내가 지킬 정조 따위 이제 없다. 이제 진짜 내 여자가 되어라. 도미 부인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남편이 눈이 뽑혀 쫓겨났는데 그 원수 같은 왕의 수청을 들어야 한다니요. 하지만 그녀는 멘탈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합니다. 전하, 남편도 이른 마당에 제가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모시겠습니다. 하오나. 지금 제가 마침 그날이라 몸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루만 말미를 주시면 목욕제게하고 오겠습니다. 왕은 이번에도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 알았다. 도망갈 곳도 없으니 기다려주마. 그 길로 도미 부인은 궁궐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립니다. 어디로? 남편이 떠내려간 강가로요. 하지만 강가에 도착했을 때 보이는 건 시커먼 강물뿐. 배는커녕 나무 조각 하나 없습니다. 뒤에서는 추격병들이 쫓아오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도미 부인은 하늘을 보며 통곡합니다. 하늘이시여, 차라리 저를 데려가소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강물에 메아리칠 때 정말 거짓말처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멀리서 빈배 한 척이 둥실둥실 떠내려와 도미 부인의 발 앞에 딱 멈춰 서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도운 걸까요? 어떤 전승에서는 남편 도미가 죽어서 영혼이 배를 보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강물 흐름이 바뀌었다고도 합니다. 도미 부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거친 강물에 몸을 맡긴 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남편을 찾아 정처 없이 흘러갑니다. 과연 그녀는 눈먼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슬픈 사랑은 비극으로 끝날까요? 마지막 3부에서 그 충격적인 결말이 공개됩니다. 3부 천성도의 기적, 그리고 숨겨진 진실들. 빈배를 타고 망망대해 같은 강을 떠내려가는 도미 부인. 며칠을 굶고 추위에 떨며 흘러간 곳은 천성도라는 낯선 섬이었습니다. 배가 섬에 닿자마자 그녀는 사람의 흔적을 찾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숲속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풀뿌리를 캐고 있습니다. 행색은 거짓골에 눈에서는 피딱지가 앉아있는 남자. 여보? 네, 바로 도미였습니다. 아직 살아있었던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풀뿌리를 더듬어 먹으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남편. 도미 부인은 남편을 끌어안고 목 놓아옵니다. 남편도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피눈물을 흘리죠. 이 장면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프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백제왕의 추격이 여기까지 미칠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배를 타고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북쪽으로 향합니다. 결국 그들은 백제 땅을 벗어나 고구려의 산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옷과 먹을 것을 주며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평생 서로를 의지하며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왕의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삼국사기는 분명 계로왕이라고 기록했지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2세기 백제는 아직 왕권이 이렇게까지 막강하지 않았거든요. 신하의 아내를 뺏을 정도로 왕권이 강하고 포악했던 시기라면 혹시 후대의 계로왕 때 이야기가 와전된 건 아닐까요? 계로왕 vs 계로왕.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이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역사적 숙제입니다. 둘째, 천성도는 과연 어디인가? 보통 한강 하류의 어떤 섬이라고 생각하지만 충청남도 보령에는 도미항과 상사봉이라는 지명이 실제로 있습니다. 보령 쪽 전설에 따르면 도미 부인이 배를 타고 흘러간 곳이 서해 바다를 건너 보령 앞바다였다는 거죠. 실제로 보령에 가면 도미 부인 사당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령까지 배를 타고 갔다. 이게 사실이라면 도미 부인은 해상왕 장보고급의 항해술을 가진 능력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도미 부인 설화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정절을 지켜라라는 꼰대 같은 교훈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어떤 고난도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부의 의리. 이것이야말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아닐까요? 왕의 눈을 피해 사랑을 지켜낸 도미 부부. 오늘 밤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설화였습니다.